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피벗 테이블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강의 때 받았던 질문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제가 기준이 되는 요 회사 데이터들을 가지고 요 거래 대금의 합계를 구하고 싶대요. 사실 뭐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해보면 뭐 SUMIF 함수를 쓰셔도 되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쓰셔도 되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업 똑같은 기업의 합계값들은 얘들이 다 합쳐져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일이 거래일이 지금 이틀이 있는데 그럼 이틀 중에 가장 큰 거래 금액이 얼마였었는지, 그래서 그게 전체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구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함수를 가지고 작업하기에도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피벗 가지고 사용해도 원하는 결과가 깔끔하게 안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자, 제가 리본 메뉴에 피벗 테이블 명령 눌러서 제가 요 오른쪽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오른쪽에다가 확인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한번 구성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이거죠. 회사하고 거래 대금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회사별 거래 대금의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쉬워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일수가 이틀씩 들어가져 있으니까 최대 거래 금액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거래 대금을 한 번 더 값 영역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값 요약 기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최대값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요 거래 회사 A의 거래 대금의 가장 큰 금액은 200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요게 같은 일에 거래가 된 거니까 요 금액에 합산된 금액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의 작업을 우리가 뭐 함수 가지고 하려고 해도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피벗 가지고 해야 된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피벗 테이블은 원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산 결과 값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이걸 뭐 그냥 다른 것들을 안 쓰고 그냥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만 표시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제가 오른쪽에다가 열을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일 최대 금액 뭐 이렇게 한번 열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함수를 하나 쓸 건데 SUMIFS 함수를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거래일에 거래 대금을 합칠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일단 SUMRange라고 하는 요 거래 대금 범위를 먼저 F4키 눌러서 참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조건은 자, 회사열 요 F4키 눌러서 참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 자체가 이제 요 회사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거래일 전체 범위에서 F4키, 자, 내 거래일하고 동일한 기준의 최대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아, 합계 금액이죠. 정확하게는. 그럼 이렇게 수식 입력해서 복사를 하면 자,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져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저는 이걸 표로 등록해 놓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에서 요 열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 원본 범위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피벗 테이블 분석에 들어가서 데이터 원본 변경에 들어가 보면 참조 열이 D열까지로 되어 있어요. 자, 얘를 2열까지로 바꾸고,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일최대 금액이 나오면 이제 요 최대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빼놓고 일최대 금액을 넣고 난 다음에 합계가 아니라 요 값들 중에 최대값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값 요약 기준에 최대값으로 변경을 해주면 자, 이렇게 일 최대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 물론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보조열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속도가 좀 떨어지겠죠. 이 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서 피벗 테이블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 피벗이죠. 파워 피벗은 여러분들이 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산 결과 값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요 일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삭제를 하고,
자, 여기는 새로 고치지 않으면 기존 값들이 계속 유지되어지겠죠. 제가 요 데이터 값을 가지고 파워 피벗을 이용을 해서 요 동일한 결과 값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파워 피벗 탭에서, 물론 지금 전제는 파워 피벗이라고 하는 기능이 뭐고 이걸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제가 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요 파워 피벗 탭에서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표로 등록하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표로 등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데이터 값들이 표시가 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제가 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요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을 측정 값으로 하나 만들어 놔 볼게요. 자, 그럼 요 거래 대금의 합계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요 아래쪽에서 총 거래 대금이라고 측정 값을 하나 만들고 썸 해가지고요. 요 거래대금 열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거래대금이라고 하는 요 열의 모든 숫자의 합계가 총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측정 값으로 만들어지겠죠. 좀 넓혀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계산 결과된 값이 나와요. 그럼 제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뭐 쉼표 스타일 같은 거 하나 적용해서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소수자릿수 줄이기 2번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면 천 단위 구분 기호만 이렇게 표시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일 최대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줄에 입력하는 거예요. 일 최대 금액이라고 측정값 이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콜론하고 등호를 입력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값들은 요 1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맥스와 관련된 함수를 써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맥스라고 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특정 열을 선택을 해서 그냥 그 열의 최대값만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요 거래대금을 피벗에다 넣어서 최대값 만들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뭐 요런 200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식의 결과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쓰면 안 되죠. 맥스 x 함수를 써가지고요. 테이블을 하나 따로 만들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집계값이 들어가지도록 만들어서 그 값의 최대값을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래 일별로 요 거래 대금이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요 거래 일의 중복을 뺀 데이터 셋이 하나 필요해요. 자, values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얘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열의 중복을 뺀 데이터 셋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거래 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로 닫아주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날짜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럼 그 2023년 1월 1일과 1월 2일에 해당하는 두 개의 행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오른쪽에 합산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요 거래 대금의 합계는 이미 요 총 거래 금액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총 거래 금액 측정 값을 바로 집어넣어서 합계가 구해지고 난 요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엔터키 눌러서 결과 보시면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자, 그럼 얘도 뭐 사실 숫자가 굉장히 지금은 제가 작게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표시 형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에랑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릿수 줄여가지고 똑같이 서식을 설정을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 보면 제가 기존 워크시트에 이 하단에다 만들어 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보고 확인 버튼 눌러보면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총 두 개의 측정 값이 보여지게 되죠. 자, 제가 조금 가릴 거기 때문에 제 모습을 잠깐 숨기고 제가 여기에서 회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머리글 쪽에 회사 A, 회사 B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의 합계는 제가 측정값 만들어 놨으니까 총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랑 동일한 결과들이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일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350, 400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계산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긴 하는데 어떤 데이터 셋이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뭔가 집계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쓸 수 있는데
이 피벗 탭을 보고서는 원본에 있는 데이터들의 합계, 최대, 최소, 평균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데에는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 뭐 이런 회사별로 일일이 뭐 며칠씩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있을 때 여기에 최대 금액을 우리가 여기다 알고 싶다. 그래서 뭐 비율 구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은 일반적인 피벗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수식으로도 좀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덱스라고 하는 이런 수식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원하는 결과들을 피벗에서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여기다 비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율 하나만 추가하는 동작을 해보면 제가 파워 피벗의 관리에 들어가서 측정 값을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제가 여기에다가 이 아래쪽에 계산 영역 선택을 해서 비율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요. 콜론 등호 입력하고 나서 1 최대 금액을 총 거래 금액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냥 대괄호 입력하면 아래쪽 측정 값을 참조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1 최대 금액을 나누기 총 거래 금액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엔터키 눌러주면 이런 비율이 나오는데, 요거 백분율 스타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소수 자릿수는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도록 만들겠다. 뭐 이렇게 서식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뭐 얘를 내리거나 닫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비율이 나타나질 거기 때문에 요 파워 피벗에서 사용하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비율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깔끔하게 원하는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피벗을 메인으로 좀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계산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워 피벗 관련된 공부들을 좀 해보시는 것들이 좋고, 자, 이런 덱스 함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시려고 하면 제가 카페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언급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